선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장안에 엄청난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호분 장군 언봉산이라는 사람이 선왕의 어린 아들 소문경을 꼭두각시 황제로 세워 나라를 주물렀고, 이에 선왕의 장자 소무양이 참다 못해 군사 정변을 일으켜 황궁의 주인이 되었죠. 폐자가 된 소문경은 슬퍼하며 몸에 불을 찔러 죽었다고 전해졌는데, 불에 탄 시체는 소문경이 아니었습니다. 禀侯爷，吾具尸首，不是废帝。 验清楚了吗？ 뒤이어 시체 속에서 무언가가 나왔고, 侯爷，这是刚从死者腹部取出来的。 그걸 본 남자는 놀라며 물건을 들고 황제를 찾아갑니다. 这东西还是出现了。参见陛下。 그렇게 황제한테 물건을 건네는 남자 令牌的制式，陛下应该见过。 호불령패. 이 물건은 폐제를 앞세워 나라를 뒤흔든 인물 호분 장군 언봉산과 연관이 있다는 뜻인데요. 꼭두각시였던 폐제 소문경이 살아있어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언봉산은 그를 납치한 듯 보입니다. 这么说，他是把我那个废物弟弟掳走了？是，也许这场战争才刚刚开始，可只要废帝在他手中，他必会卷土重来。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라가 계속해서 시끄러울 건 뻔한 일이었죠. 홀로 근심에 휩싸여 있는 황제. 이때 신하가 호분군을 상대할 한 사람을 천거하는데, 对付虎贲，我倒有一人推荐。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호분군의 창설자 유자온의 아들이었습니다. 15年前， 15년 전 호분군을 이끌었던 유자온은 언봉산과 호분군 전체의 배신으로 멸문지화를 당하는데요. 이날 유일하게 그의 아들만 살아남은 상황이었죠. 此人绝世之才，并且带着仇恨。绝世之才， 황제는 관심을 가지는데요. 那你把他带到我面前。 그렇게 시끄러운 장안과는 달리 저기 멀리 위치해 있는 시골 회남은 나름 평온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을 즐기며 누워있는 남자 사회안. 慢点跑，新鲜的。 비록 장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사회안은 조정의 일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我都看过了，最新那份都是1个月前的了。晚一点也没有关系，至少知道外面发生了什么。 그렇게 저보를 살펴보던 회안은 한 달 전 소무양이 군사를 이끌고 장안에 쳐들어갔다는 소식을 읽으며 지금쯤이면 황궁의 주인이 소무양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长安城没那么容易被攻破吧？ 하지만 동료는 그럴 리 없다며 오늘 장안성에서 칙사까지 왔고 현령이 칙사를 맞이하러 갔다고 알려줍니다. 什么？ 이에 기겁하며 어디론가 향하는 회안. 시골이라 소식이 느린 상황에 아직 신왕제가 등극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현령이 예전 회안이 썼던 역적을 처벌해야 합니다 라는 상주문을 들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서였는데요. 来的钦差就是新帝的人。 지금 상황에서 그 상주문을 올렸다가는 즉석에서 현령의 머리가 잘릴 게 분명했습니다. 이에 그는 2년 전 새로운 왕제가 등극할 것을 예상하고 써뒀던 신제 등극 축하문을 황급히 찾기 시작합니다. 找到了。 그리고 그 시각 식사가 회남에 도착했고 这怎么像个太监啊？什么叫像？他就是个太监。 真是头一回见。 반갑게 식사를 맞이하는 현령. 这淮南县是真偏僻呀。 아무것도 모르는 현령은 식사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상주문을 건넸고, 그렇게 그 상주문이 직사의 손에 도착하려는 순간 회안의 밀치기에 상주문은 바닥에 떨어지고 对不起， 맙니다. 大人，没伤到吧？成何体统？对不住了，钦差大人。 이에 순식간에 그를 바꿔치기 하는 회안. 大人，这是您亲笔写的贺文。 그렇게 칙사는 회안이 준비한 신제 등극 축하문을 읽기 시작했고 매우 마음에 들어합니다. 好文章，贺陛下登基的文章，这是我见过最好的一篇。 한편 칙사가 이번에 이 구석탱이 시골에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你们县里可有一个叫做谢怀安的人？ 바로 사회안을 불러들이기 要 위함이었습니다. 调谢怀安进京。 누군가 사회안을 황제한테 청구했고 황제가 친히 입궁하라고 명했다는 거였는데요. 钦差大人说，你此去长安啊，翰林带诏来见，皇城里那是鼎鼎有名。 회안이 이곳 시골에서 주보로 지낸 지도 7년. 그동안 회안과 정들었던 현령은 그의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헤어진다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你我兄弟会早日相聚。 没错， 그런 현령에게 회안은 이별 선물이라며 힘든 일이 있을 때 열어보라고 봉투를 하나 건네는데요. 祝还一飞冲天。 그렇게 거하게 한잔을 한 회안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현령과 제일 친한 동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我是罪臣之后，15年前加州蒙冤被灭门，我侥幸活了下来。 회안은 홀로 살아남아 여기저기 노숙하며 지내다가 이곳 회남으로까지 오게 됐다며 그의 원수는 최고의 권세가이자 호분군의 수장 언봉산이라는 사실을 말하는데요. 예전이라면 복수는 꿈도 못 꿨겠지만 세상이 뒤바뀐 지금 그에겐 복수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我不知道他要我办什么事，我也不知道是谁举荐了我，可这是我的机会，我一定会抓。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방으로 돌아온 회안은 15년 전 눈앞에서 아버지를 잃었던 끔찍한 일들을 떠올리다가 낮에 현령이 칙사한테 올리려 했던 글을 펼쳐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건 신제 등극 축하문이었죠. 분명 역적 토벌의 글을 들고 갔다고 한 혈령이었는데 바꿔치기 전의 상주문에도 이미 황제 등극 축하의 말들이 적혀 있었던 건데요. 소식이 느린 시골 혈령이 어떻게 신제가 등극한 사실을 알고 축하문을 써서 올렸을까? 의문으로 가득한 지금 누군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칼을 들이댄 사람은 놀랍게도 혈령이었죠. 怎么舍不得我走，要我把命留在这里？ 회한은 이미 짐작한 듯 보였고 혈령은 그가 자신의 글을 읽어봤는지 확인하는데요. 看过了。淮南信息闭塞，我是靠过期的底报推断出长安的变化，可你早就知道了。 혈령은 숨김없이 자신의 신분을 말합니다. 是个虎贲。 그는 엄봉산을 따르는 호분군이었죠. 你那会儿讲你的身世的时候，我真的惊呆了。没想到我的兄弟竟然是刘子温的后人。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죽여야 하는 상대가 회한이라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단위주를 마시고 의를 끊자고 하는데요. 一杯生，一杯死。 한 잔은 생, 한 잔은 사. 선택의 잔들이 회한의 앞에 놓였고 회한은 망설임도 없이 생을 골라 혈령한테 내밉니다. 给你。 그렇게 마지막 술잔을 함께하는 순간 혈령한테 술을 들이붓고 재빨리 칼로 찔러버리는 회한. 그는 자신이 죽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很小的时候，我母亲死在了北方，10岁那年，父亲也死。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호분군의 배신으로 아버지까지 잃은 그. 我不能死，我要去向虎贲复仇，遇到一个杀一个，直到杀光他们为止。 그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이튿날 회한을 배웅해주러 온 동료들은 칼을 들고 나오는 회한의 모습에 당황하는데요. 这怎么了？ 황급히 안으로 들어간 그곳에 있는 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혈령이었죠. 不要， 그는 회한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만 남기며 都有。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화가 난 동료는 회한을 다그치지만 做了什么？那是周末呀！ 다들 죽기 싫으면 자신한테 쓰러지라는 말을 하는 회한. 그게 동료들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장안성에 도착한 회한. 15년 만입니다. 그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성 앞에 선 그는 드디어 복수의 문을 열고 들어갔죠. 한편 회한이 입성한 이날 공교롭게도 장안성 안에서는 한 노인이 술을 마시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는데요. 惊为天下，一朝梦，最小胡马。半生听见，为谁助？为谁助啊！ 실을 다 읊은 노인은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고 뒤늦게 한 여인이 달려와 노인의 죽음을 보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때맞춰 금우이가 도착했죠. 何人守着反贼啊？我是他的学生。 여인은 관아에서 시신을 수습할 때까지만 스승님 곁에 있겠다고 하지만 왕교인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他是反贼，你说你是反贼的学生，那你也是反贼了。 그렇게 한순간에 역적이 되어버린 여인. 公子，这不关我们的事。 과거 역적으로 몰렸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 회한은 모른 척하지 않고 너희들과는 상관없는 일이겠지 라며 본격적으로 이 일에 관여합니다. 住手！寒天大雪，他甘愿为老者守尸，此等义举，你竟然说他是反贼？ 그의 말에 기분이 나빴던 왕교인은 오호라 역적을 감싸고 있는 걸 보니 너도 역적이구나 이러면서 회한까지 체포해 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제지하는데 바로 회한을 마중 나온 대조대인이었죠. 在赵大人，你们金吾卫真是胆大包天。淮安公子， 대인은 그만 마차에 올라 황제를 보러 가자고 하지만 그냥 갈 수 없었던 회한은 갑자기 노인이 쓴 시를 읽기 시작하는데요. 逆臣有意，坐明堂。 그러더니 아까는 증거도 없이 역적이라고 했는데 이젠 시를 읊었으니 자기가 진짜 역적이 된 거냐고 묻는 회한. 我现在是反贼了吧？若这世道沦为一张嘴就可以把人定为反贼，那我也有一张嘴。我说你是反贼，你是反贼！ 입도 뻥끗 못하는 왕교인은 快滚！ 대인의 말대로 꺼졌고 회한은 홀로 남은 여인한테 우산을 건네주는데 为老人家遮一遮风雪吧。 그렇게 따뜻함을 전달하고 마차에 오른 회한. 그는 왜 이 여인의 일에 관여한 걸까요? 그렇게 황궁으로 접어드는 길. 자객이 들었다며 바깥은 소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인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죠. 倒也不必惊慌，定堂刀下都是来送人头的。 불안한 조정의 현실. 황제는 등극 이래 한 달 남짓 동안 수없이 많은 자객들을 마주해야 했고 이젠 이 일이 놀랍지도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파악한 회한은 들려 나오는 자객들을 바라보며 드디어 소란의 중심 황궁 안으로 당당하게 발을 내딛습니다. 대전 안. 방금 자객들을 처리한 피 묻은 칼을 들고서는 회한을 마주하는 황제. 臣谢桓安见过陛下。 황제는 긴 말하지 않고 회한이 쓸모있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며 뭔가를 던지는데요. 10篇文章， 이건 그동안 과거 시험에 장원들이 썼던 답안인데 이 중에서 자신이 쓴 글을 찾아내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렇게 황제의 시험에 든 회한은
글들을 쓱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하나를 선택해 황제한테 건넸고 황제는 회한의 실력에 놀라죠. 半炷香的时间也只能看3、4篇，你是如何做到的？ 회한은 황제가 어린 시절 백례년이라는 사람한테 학문을 처음 배운 것으로 아는데 백례년은 5월인으로 그의 영향을 받은 황제는 그래 남쪽 사람의 습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며 남북인의 언어 습관을 쭉 얘기합니다. 男人以禄为六，以己为利。 이런 언어 습관을 증거로 10개의 문장 가운데 북인이 쓴 게 7개, 남인이 쓴 건 3개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그럼 그 3개 중에 황제의 답안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건 예전 황제의 상주문을 본 적이 있었기 乱世之 때문이었습니다. 中，非德化所能治。这一句曾在奏折中见过。 황제는 아니 시골 구석탱이에 있는 작은 관리가 어떻게 상주문을 봤을까 궁금해졌는데요. 이에 회한은 진주원에는 기한 지난 상주문들이 있는데 그 상주문들은 봉해졌다가 3개월 후에 태워진다. 그리고 이렇게 없어질 상주문을 누군가는 몰래 가져다 파는데 그걸 내가 사서 읽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의 답변이 흥미로운 황제. 하지만 아직 큰 일을 맡기기에는 부족하다고 还 느끼는데요. 不足以为朕办成此事，你最好再给朕一些惊喜。 그러자 회한은 바로 더 놀라운 한 방을 날립니다. 收到命令进京的并不是我一人，找出陛下文章的第一人也并不是我。如今那个人已经死了。 방금 전 대전에 들어오면서 자객들이 실려나가는 걸 봤던 회한. 분명 황궁에 들어올 때 확인한 자객은 2명뿐이었지만 한 명이 더 실려나갔다는 건 쓸모없는 일하고 판단돼 죽임을 당한 거라는 뜻이었죠. 심지어 황제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자신을 부른 거라는 것까지 파악한 회한인데요. 陛下找的是何人？ 황제는 언봉산과 폐제 소문경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2具尸首，朕都要见到。 회한은 폐제는 찾아둘 테니 언봉산은 자신이 직접 죽이고 싶다며 자신한테 달라고 조건을 내걸죠. 燕凤山归我。 황제는 회한의 조건을 허락합니다. 杀了严凤山，他的人头归你；若办不成此事，你的人头归朕。谢陛下。 그렇게 황궁 밖으로 나온 회한. 그런 그를 밖에서 추위에 달달 떨며 기다리고 있던 대조대인은 마차에 오르자고 하는데 걷고 싶다는 회한. 车驾倒是不必，我想步行。 그렇게 함께 걸으며 회한은 갑자기 황제가 자신을 왜 이곳으로 불렀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요. 전혀 궁금하지 않다는 그에게 귀에까지 다가가며 정보를 흘리려고 하자 陛下想要。哎呀， 막 주저앉는 대조대인. 我什么都没听见啊！ 이에 회한이 사실 자신이 궁중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다 읽어봤는데 내정에 드나들 수 있는 한림학사 중에 이 시성을 가진 대조는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高香， 네, 사실 오늘 회한을 마중 나왔던 이 사람은 재상이었습니다. 또한 둘은 꽤 오랫동안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이번 황제한테 회한을 청구했던 사람도 고재상이었죠. 그런데도 처음 만나는 척했던 재상. 你还要演到什么时候？多至近乎妖，当心短命。 재상은 도대체 언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건지 의아해하는데 我到底是哪里漏了破绽？ 사실 회한은 마차에서 자객이 들었을 때 재상이 했던 말을 토대로 짐작한 거였습니다. 定堂刀下都是来送人头的。若是寻常翰林待诏，骄傲呢？ 심지어 아까의 왕교의도 재상의 사람이었다는 걸 회한은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왜냐면 이 시성에 대조대인이 없는 사람인데 왕교의가 재상을 보자마자 대조대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었죠. 회한은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왕교의한테 가겠다고 말을 남겼고 재상은 회한의 똑똑함에 흡족해야 합니다. 寒天里挖出一块璞玉，也不算是白白挨冻一场啊！ 그렇게 황제와 재상과의 만남 이후 어디론가 향하는 회한. 把朕要的人找出来，朕便会让你刘家旧恨昭雪。 그가 향한 곳은 15년 전 사건이 발생한 곳이자 자신이 어린 시절 살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날을 회상하며 문을 열자 정원에는 아직도 예전에 걸려있던 연이 걸려 있었죠. 我回来了。 사실 그가 오늘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함인데요. 바로 자신의 절친 엽쟁입니다. 交代的事情给你办成了。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회한. 그곳에는 누군가 잡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폐제 소문경이었죠. 参见陛下。 소문경은 회한을 보자마자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은 게 없다며 제발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지만 매정하게 뒤돌아서 나가는 회한.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한편 지난번 회한이 구해줬던 여인은 你醒来之后，窗外东郊。 한 사찰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회한의 하나뿐인 여동생이었는데요. 어떻게 살아남아 있었던 여동생은 회한과 얼굴 한번 본 적은 없었지만 서신을 주고받고 있었죠. 또 현재는 백완이라고 이름을 개명 후 신분을 숨긴 채 살았는데요. 그렇게 호부씨랑 양헌을 스승으로 모시던 중 양헌은 죽기 전 자신은 그동안 호분군의 비호를 받아왔었다며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그녀 역시 호분군을 따르라고 명했습니다. 他们便把我家人周全。 스승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서일까? 양헌이 알려준 대로 호분군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한 백완.
그렇게 정말로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이곳으로 온 이유는 호분군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녀의 공격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남자는 그녀를 부른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다며 서신을 보여줍니다. 바로 회한과 주고받은 서신이었죠. 배관은 그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일 뿐이라며 발뺌하는데 남자는 고지고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평소 그녀한테 잘해줬던 위대인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며 협박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한 시즌, 남자가 떠나고 배관은 미친 듯이 위대인한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녀를 본 위대인은 전혀 반가워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원망하죠. 알고 보니 위대인 또한 호분군과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호분군은 위대인한테 오늘 만약 배관이 집에 찾아온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고 말해놨던 거였는데요. 그렇게 그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자결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호분군의 협박. 그녀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또 회한은 과연 이 무시무시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는 현재 여호쿠에서 핫하게 방영 중인 장안 24개입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작은 관리로 살아가며 15년간 칼을 갈아왔던 회한. 마침내 장안에 입성한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현실에서 24가지 계책으로 곳곳에 퍼져있는 호분군과 엄봉산을 상대합니다. 과연 그는 복수를 마치고 무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번 작품에서 성희 배우는 무력 없는 차가운 복수자 또는 지략가로서의 면모를 보여 오직 지혜와 계략으로 적과 싸우는데요. 24가지 계책이라는 이름처럼 단순한 액션을 넘어선 치밀한 두뇌 싸움과 끝없는 반전이 드라마의 몰입감을 높입니다. 반전이 굉장히 많은 드라마인데요. 참고로 영상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앞서 세상을 떠났던 현령의 사건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직접 봐보시면 아마 더 재미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성희 배우의 새로운 연기 변신을 볼 수 있는 작품이자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는 작품이라 마무리까지 잘 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리뷰 들고 왔습니다. 이상 오늘의 리뷰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